14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두 다 들으셔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14번 문제를 보니까 우리 x는 0에서 극대고 x는 2에서 극소인 3차 함수 fx다라고 돼 있으니까 딱 봐도 아예 개형을 대놓고 주신 거죠. 이렇게 생긴 게 fx야 라고 문제에서 제시한 것 같아요. 괜찮죠? 자, 그랬을 때 실수 k에 대해서 함수 gx라는 녀석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정적분을 해라. 누구를? ft-fk 이 친구 dt 이렇게. 자, 됐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기호만 딱 보더라도 나 무조건 미분해줘야 돼 이 생각하죠? 그쵸? 자, 일단 미분하기 전에 먼저 첫 번째로 따져야 되는 것은 G형값은 얼마다? 그렇지, 이건 당연히 있겠죠? 자, G형값은 0이어야 해.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G'X라는 친구를 소환할 건데 G'X는 fx-fk야 이 소리죠? 자, 제 말 이해돼요? 그러면 요게 fx이고 fk라는 건 k라는 지점에서의 함수값이야. 쓴 말 이해돼? 그러면 k가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있다고 하면은 k에서의 함수값 요런 상수함수를 fk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쓴 말 이해돼요? 그러면 fx에서 fk를 빼준 함수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기를 양 사이드 fk를 빼주는 순간 요 선 자체가 무슨 선으로 바뀌는 거야? x축으로 바뀌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요 곡선은 그냥 fx 빼기 fk가 되는 거야. 쓴 말 이해되죠? 우리 이건 뭐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다 이해되지? 요 정도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문제는 다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K의 위치를 잡아줘야 된다. K 위치에 따라서 도함수의 X축이 결정되기 때문에 X축의 위치에 따라서 당연히 증가함수가 결정되겠죠.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랬을 때 이제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은 K가 1이면 G2는 0이냐라고 문제에서 물어봤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확인해 봐야겠죠? 자, 얘들아, 우리 극대 지점이 0이었고 극소 지점이 2였었기 때문에 K가 1이라는 지점은 당연히 0과 2의 정중함, 여기가 지금 1일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에 F1이 걸리겠죠? 자, 쓴 말 이해돼? F1이 걸릴 거고 그러면은 이제 G2 값이 0이냐라고 문제에서 물어봤어요. 그럼 얘들아, G2라는 친구는 0부터 2까지 뭐 해달라는 소리야? 정적분해달라 이 소리 아니에요? 쓴 말 이해돼? 그치? 0부터 2까지 정적분해달래? 그럼 얘들아, 정적분 답을 봐봐. 자, 0부터 2까지 나 정적분해줄 거야. 그럼 여러분들 여기 넓이가 어떻게 돼요? 0 되지 않나요? 그치? 얘는 양수 넓이, 얘는 무슨 넓이야? 음수 넓이잖아. 그치? 얘부터 얘까지 정적분해봐. 제로 되는 거 당연하잖아. 그치? 그래서 기억은 당연히 참 이렇게 들어가야죠. 당연한 소리고요. 자,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은은 G2가 0이면 이라고 돼 있어. 근데 여러분들 G2가 0인 상황이 언제인지 알잖아요. 왜? 이미 기억에서 K가 언제일 때 G2가 0이었어? K가 1일 때. 그치? 그러니까 G2가 0이라는 것은 일단 K가 1일 때야. 즉, 이 그래프 보시고요. 그대로. 자, 이 그래프에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G3 값이 0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 G3이 0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봤죠. 자, 돼요? 그러면 G3이라는 게 뭐냐면은 0부터 3까지 정적분해달라 이 소리잖아. 제 말 이해돼요? 0부터 3까지 누구를 정적분해달라는 소리야? 요 친구를 정적분해달라. 그럼 봐봐. 여러분들이 당연히 3차함수 비율관계 알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3차함수 비율관계 알죠? 자, 여기 극대가 0이야. 극소가 2야. 그러면 동일한 극대값과 동일한 값을 가지는 여기까지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죠? 여기가 3이죠. 그치? 두 칸, 한 칸. 제 말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3까지 정적분해달라 이 소리야.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정적분하면 이미 제로였어. 그치? 그리고 우리는 이제 여기 넓이에다가 여기 넓이를 더해줘야 되는 거 맞지? 쓴 말 이해돼요? 정적분이니까 얘들아, 딱 봐도 얘랑 얘 중에서 누가 더 넓이가 크죠? 얘가 더 넓이가 크죠? 그쵸? 심지어 여기는 높이가 똑같아요. 제 말 이해되지? 그치? 근데 여기는 여기 부분의 넓이고 여기는 여기 부분의 넓이야. 쓴 말 이해돼? 그러면은 여기의 넓이가 훨씬 더 큰 넓이인 거 맞죠? 제 말 이해되죠?
선생님 아닐 수도 있잖아요. 같을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제발 왜냐면 우리 비율 관계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었어. 뭐도 있었죠? 1대 루트 3 요 비율도 있었어. 그치? 우리 비율 관계 1대 루트 3 요 비율 알고 있죠? 그치? 그러면은 얘들아 여기 넓이가 만약에 같아지려면 그래도 여기 밑변 넓이가 얘가 더 당연히 넓어야죠. 근데 여기는 루트 3이나 돼. 1대 루트 3이라서 여기는 루트 3 빼기 1이나 된다고. 루트 3은 1.7 블라블라 되는 값이야. 그러니까 여기 전체 길이가 1인데 그 중에서 0.7이나 얘가 밑에 길이를 가지고 있어. 내 말 이해돼? 당연히 이 친구의 넓이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변의 여지가 없습니다. 알았죠? 여기 심지어 아래로 볼록하고 여기는 지금 이렇게 곡선인데 어떻게 이게 높습니까? 높이는 똑같은데 밑에는 얘가 훨씬 더 길거든. 그죠? 그래서 0부터 3까지 저 친구를 정적분한 것은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어. 음수일 수밖에 없죠. 니은은 개소리죠. 자, 돼요? 지금 높이가 같잖아. 여기 높이가 같은데 여기랑 여기 넓이를 비교해보세요. 나는 그래도 싫어. 선생님, 저는 기하적으로 가기 싫어요. 그럼 fx를 잡으십시오. fx를 잡아서 그냥 0부터 3까지 적분해보십시오. 음수 나오니까.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귿은 뭐라 그랬냐면, 자, gk가 0인 그 k가 구간 2에서 3 사이에 하나 이상 존재하냐? 라고 물어봤어. 얘들아, 너네 어떤 근이 열린 구간 안에 하나 이상 존재하냐? 이런 말 나오면 이거 사이값 정리 의심해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y는 fx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fx라는 녀석에서 1부터 2까지 열린 구간에 해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려면 f1 값이랑 f2 값을 비교했을 때 한 놈은 양수고 한 놈은 음수면 양수에서 음수로 내려가기 위해서 반드시 x축 거쳐야 돼 말아야 돼? 거쳐야 돼. 이게 사이값 정리잖아. 맞아? 또는 얘가 음수이고 얘가 양수이면은 그때도 음수에서 양수로 가기 위해서 x축 거쳐야 돼 말아야 돼? 거쳐야 되잖아. 이게 우리 사이값 정리에서 배웠던 거잖아. 방정식 실근의 존재 유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G2 값과 G3 값을 조사를 해봐야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은 G2 값을 한번 조사를 해봅시다. 자, G2라는 친구는 뭐냐면은 인테그랄 0부터 그 다음에 2까지, x까지인가요? 0부터 어디까지죠? x까지, 2까지죠? 죄송해요. 그 다음에 ft-fk dt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은 뭐냐면 ft 마이너스 k 대신에 2가 들어간 거니까 여기는 f2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dt 이게 g2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 g3이라는 친구는요 인테그랄 우리 g3이니까 우리 여기도 3 넣어줘야 돼. 여기까지 괜찮지? gx 자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0부터 3까지 이렇게 써줘야 되고 인테그랄 ft 그리고 k 대신에 3 들어간 거니까 f3 dt 이렇게 봐야죠. 자,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두 녀석의 값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F2라고 했으니까 F2는 여기죠? 여기 요렇게. 자, 됐지? 그럼 여기가 X축인 거야. 그러면 0부터 2까지 정적분을 해주면 양수인 거 보이시죠? 쓴말 이해돼? 그래서 이 친구는 양수.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지? 자, 그 다음에 이제 F3도 한번 해볼게요. 자, F3은 어디 있냐면 여기 3. 여기니까 여기가 X축이 걸린 거야. 그럼 나 0부터 3까지 정적분해주면 X축의 밑에 부분이 정적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음수가 되겠죠? 쓴말이 되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음수. 자,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 구간 내부에 하나 이상의 근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래서 디귿도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우리 4번 체크해 주시면 돼요. Understand? 됐어요? 다 이해됐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항상 사이값 정리 기억하시고요. 그 열린 구간 내부에 하나 이상 존재한다. 사이값 정리 대표적인 발문이지 않았습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문제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5번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라는 녀석이 있고요. 연속함수니까 뭐 당연히 이어져 있겠죠?
자, x가 1 이하 지역에서는 3에 x 더하기 1 더하기 1 이 친구 그려주면 되고 그 다음에 2에 4 마이너스 x 더하기 2 이거 그려주면 됩니다. 우리 지금 9월이 넘어가는데 이 그래프 못 그리고 있으면 저 손절해도 되죠? 그치? 요 그래프 정도는 그릴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그래프부터 그려볼게요. 일단은 x축이랑 그래도 혹시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y축을 살짝 그려놓고 시작을 할게.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점근선이 1이야. 이렇게 점근선 1.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까지 그려줘야 되니까 x자리에 1 대입했을 때 값이 10이죠, 10? 그치? 그래서 1,10까지 이제 올라가고요. 혹시 필요할 수도 있어요. y 절편값 정도 하나는 계산해 봅시다. x자리에 0 넣어주면 4 정도가 찍힌대요. 그래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졌어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2에 4-x 더하기 2를 그려줘야 됩니다. 그럼 얘는 점근선이 2니까 점근선이 이렇게 그려주도록 할게요. 점근선이. 그리고 x자리에 1 넣어주면 똑같이 8 더하기 2라서 10이 되실 거고요. 내려가는 그래프 그려줄 테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됐죠?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4고 여기는 이제 10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곡선 y는 fx라는 녀석이 직선 y는 2, y는 3, 대대대대대 y는 10과 만나는 모든 점의 x 좌표의 값이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a1부터 am까지라고 하자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y는 2라는 녀석을 두었을 때는 여기 교점 하나 나오실 거고 y는 3 같은 거 하나 그어주면은 교점 개수 이렇게 2개 나오겠죠. y는 4라는 거 그려주게 되면은 교점 개수 이런 식으로 2개 또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교점을 다 확인했을 때 작은 녀석부터 a1, a2, a3 이렇게 이름 붙였다 이 소리야. 자, 이 말 이해되실까요? 자, 그랬을 때 ak의 좌표를 a, n이라고 하자라고 돼 있어. 즉, 이 점들의 좌표를 a, n이라고 하자라고 돼 있어. 자, 그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마지막이야. a의 n제곱근 중에서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녀석의 개수 이거를 GAK라고 하자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때 실수인 것의 개수의 총합은이라고 문제에서 물어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A의 n제곱근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누가 중요해? 얘가 중요해? 얘가 중요해? 아직도 대답 안 나오나요? A의 n제곱근 중 실수 개수 A가 중요해? N이 중요해? N이지. 그치? n이 홀수이면 앞대가리 상관 있어? 없어? 없어. 즉 n이 홀수이면 x좌표는 관심 없어. 됐지? 근데 n이 짝수이면 즉 y좌표가 짝수이면 a가 양수이면 2개 a가 0이면 하나 맞지? a가 음수면 없어 이 소리잖아. 자, 제 말 이해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y좌표가 2부터 10까지 만들어졌잖아. 상수함수를 2부터 10까지 그리기로 했으니까. 그치? 그럼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 케이스 n이 홀수일 때를 생각하자고. 3, 5, 7, 9 이렇게 y좌표가 3, 5, 7, 9일 때 생각하자고. 그럼 여러분들 y좌표가 3일 때는 교점 개수 몇 개 생겨? 2개 생기지. 그럼 각각의 교점마다 실근 개수는 하나가 될 거 아니야. 제 말 이해돼요? 왜냐면 x좌표 관심 없어요. 그냥 L 세제곱근 중 실수 개수는 무조건 하나야. 그 교점 하나당 실근 개수 하나야. 맞지? 여기도 하나야. 제 말 이해돼? 그럼 5도 2개 나오지. 7도 2개 나오지. 9도 교점 2개 나오지. 다 모두 교점 몇 개씩 나와? 2개씩 나오잖아. 쓴 말 이해돼? 그러니까 2 곱하기 4에서 몇 개 되겠어? 8가지, 8개 이렇게 나오겠지. 자,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n이 이제 2일 때, 4일 때, 6일 때, 8일 때, 10일 때 얘는 따져야죠. 자, 그러면 a가 2일 때를 보시면은 자, y좌표가 2인 녀석 봤더니 음수 실근이 하나가 있고 음수 x좌표가 하나 있고 양수 x좌표가 아니네. 양수는 없죠? 점근선이라 조질 뻔. 음수는 어차피 실근 개수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 물을 게 없다. 쉽지? 그치? 15분인데 너무 쉽지? 그치? 자, 그 다음 얘도 0, 그 다음 얘는 양수지. 0은 당연히 한 개 나올 거 아니야. 양수 몇 개 나오겠어? 2개 나오겠지. 여긴 몇 개 나오겠어? 3개.
6은 몇 개 나오겠니? 4개 나오겠지. 그치? 양수 x좌표만 2개 나왔는데 여기도 4개, 여기는 4개. 자, 그 다음에 10은 당연히 교점이 하나 찍혔으니까 몇 개 나오겠어? 2개. 끝. 다 더해줘. 정답이야. 알았죠? 이제 하지? 그치? 그러니까 번호에 쫄지 말라고. 알았지? 그래서 이번에 내가 실무 선택한 게 뭐냐면 번호 쫄지 말라. 알았지? 번호에 쫄지 말고 그냥 풀 수 있는 거 빨리빨리 푸세요. 근데 번호에 원래 쫄지 않으려는 친구들이 다 어떤 거냐면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야 번호에 안 쫄는 거야. 그러니까 실력은 키워야 돼. 알았지?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 자, 문제 하고서 앞번호 질문 받겠습니다. 그래서 22번이 질문인 친구들은 조금 EBS 문제지만 자, 21번 문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우리 21번 문제 보니까 이제 A2가 3이다 라는 말이 나왔고 그 다음에 공차는 음수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공차 수열인 문제고요. 이때 AEM이라는 녀석의 제곱값을 계산해 주세요. 자, 이 소리입니다. 자, 우리 가분 조건을 보니까 제1항부터 제2항까지 다 더했어요 라는 소리라서 SEM이겠죠. SEM. 자, SEM 값이 9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항부터 2항까지 차곡차곡 더했을 때 이제 값이 9다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 딱 이걸 봤을 때 그래? 그래서 일단 SEM부터 식을 써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머릿속에서 SEM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니까 처 9가 좀 달리 보였던 거야. 쌤이 처음에 그렇게. 왜냐면 1항부터 2항까지 다 더한 게 9래. 근데 우리가 1항을 이제 1항, 2항, 3항을 다 더해봤을 때 생각을 해보면 제 2항이 이미 3이잖아. 그럼 1항, 2항, 3항 딱 더해주는 순간 얼마가 돼요? 9 이렇게 되죠? 그치? 분차중항이 A2가 3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 그럼 이거는 S3네? 이렇게 선생님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괜찮아? 숫자 9가 1항부터 3항까지 다 더해준 거네. 자, 제 말 이해돼? 그럼 얘들아 SEM이 S3과 같다라는 것은 SEM에서 S3을 빼준 게 0이라는 소리잖아. 자, 제 말 이해돼요? 그러면 우리 1항부터 2항까지 다 더한 거에서 1항부터 3항까지 더한 것을 뺐으니까 제4항부터 제2항까지만 남는 거 맞죠? 쓴 말 이해돼? 그럼 얘네들의 합이 얼마라는 소리예요? 0이다 이 소리죠. 쓴 말 이해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항의 합이 나오면 등차중항 성질 쓰는 거 알지? 우리 이 정도는 많이 했다. 자, 제4항과 제2항만 봐도 가운데 항은 m 플러스 2인 거 바로 보이시죠? 4랑 2m 더해주고 나누기 2 때려주면 되니까. 그치? 그래서 등차중항은 A에 m 플러스 2가 되실 거고요. 항의 개수는 당연히 2m 마이너스 3개겠죠. 제 1항부터 2m까지 더한 거에서 1항부터 3항까지를 뺐으니까 남는 건 2m 빼기 3개. 언더스탠? 자, 근데 이 녀석의 곱이 0이라는 거니까 개수가 0일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당연히 이 친구가 뭐일 수밖에 없다?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나는 가본 조건에서 추론을 바로 했던 것 같습니다. 쓴 말 이해될까요, 지금? 얘가 0일 수는 없잖아요. 얘는 개수니까. 개수가 빵개일 수는 없잖아요. 언더스탠? 됐죠? 그래서 AM 플러스 2가 0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하고 가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아. 그럼 얘들아, 공차가 음수라는 게 달리 보이네. 왜냐면 우리 나번 조건에는 뭐가 씌워져 있어? 절대값이 씌워져 있지. 그치? 그럼 얘들아, 공차가 음수가 돼서 m 플러스 2번째 항에서 0이 됐어. 그럼 그 말은 m 플러스 2의 전항까지는 양수였다죠. 공차가 음수니까 음수를 빼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m 플러스 2항에서 이제 제로가 됐대. 그럼 그 다음 번째는 이제 뭐가 되겠어? 이제 다 싹 다 음수 되겠네? 쓴 말 이해돼? 그러니까 A1항부터 AM 플러스 2번째 항까지는 그래도 0 이상의 양수였다가 우리는 AM 플러스 3항부터는 무슨 값이 만들어진다? 음수값이 만들어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야 저 절대값을 풀을 거 아니에요. 나온 조건에서. 쓴 말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우리 AM 플러스 2가 0인 거는 조금 쓰도록 합시다. 제2항이 이미 3인 거 알고 있으니까
자, a n 플러스 2라는 친구는 제 2항에다가 2항과 n 플러스 2항은 n만큼의 간격이 있죠? 그래서 nd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 맞지? 쓴 말 이해돼? 근데 제 2항이 이미 3인 거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친구는 우리 3 이렇게 써주면 nd는 얼마다? 마3이다 라는 정보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 말 이해됐죠? 그래서 요거 하나는 좀 따로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제 말 이해되지? 응.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계산해 볼게. 자, 우리 나번 조건에서 1항부터 2항까지 절대값 씌운 게 19라고 했는데 우리 알다시피 1항부터 n 플러스 2항까지는 절대값이 필요가 없으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 플러스 2번째 친구까지는 사실상 그냥 ak를 더해준 거고요. 자, 제 말 이해됐어요? 그리고 n 플러스 세 번째 친구부터 2n까지는 사실 마이너스로 풀어줘야 되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k는 1이래. n 플러스 3부터 2n까지는 ak 이 친구를 계산해서 빼준 거랑 똑같은 거 맞죠? 절대값 씌운 게. 쓴 말 이해돼요? n 플러스 3항부터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풀어야 돼서 자, 이게 19. 그 다음 문제에서 가번 조건에서는 k가 1항부터 2n까지 합이 9라고 했으니까 그럼 k는 1부터 n 플러스 2번째 항까지의 합 ak 더하기 시그마 k는 n 플러스 3부터 2n까지 ak 이렇게 써줘도 내 맘이잖아. 이건 9다 이 소리잖아. 자, 제 말이 됐죠? 그럼 이거 우리 둘이 짬뽕 해주면은 관계식 하나 또 나오겠네. 그치? 그럼 우리 이거 둘이 더해줄까요? 자, 우리 이거 둘이 더해주시면은 28이 이 녀석의 2배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쓴 말 이해돼? 그래서 이 친구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14가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제 말 이해될까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등차수열 합공식 한 번만 더 써주면 끝나지 않을까요? 제 말 이해돼? 그래서 우리 합공식 씁시다. 자, 그러면 우리 2분의 항의 개수는 n 플러스 2개고 그 다음에 첫 항 a1 더하기 a n 플러스 2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자, 됐어요. 이게 등차수열 합공식이고 이게 14고요. a n 플러스 2는 제로인 거 알고 있고요. a1은 당연히 a2가 3이었으니까 3에다가 공차 d 하나 빼주시면 되겠죠. 쓴 말이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에다가 요거 한 게 14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n 플러스 2 3 마이너스 d가 28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쓴 말이 이해돼? 그러면 이제 뭐 전개를 좀 해주시면 끝나지 않을까요? 여기는 3m 여기는 플러스 6 여기는 마이너스 md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2d 자, 이 친구가 28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md 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는 플러스 3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괜찮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 주시면은 3m 마이너스 2d 요거는 3과 6 더해주면 9죠? 9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19 이렇게 돼서 3m이라는 친구는 2d 더하기 19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럼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md가 마상이고요. 3m이 2d 더하기 19라고 했으니까 md 자리에다가 m 대신에 뭐 집어넣어주면 돼요? 3분의 2d 더하기 19 넣어주면 되죠. 그치? 그게 마3이다라는 2차 방정식만 풀면 되지. 쓴말 이해돼? 그치? 이거 연립 못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알았죠? 나 도와줘. 알았죠? md는 마이너스 3 그럼 3md는 막 9니까 3m 대신에 이걸 넣어서 계산해. 알았죠? 그러면 d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오니까 d값 2개 나올 건데 문제는 공차가 음수라 있으니까 음수인 거 결정해 주시면 돼요. 됐죠? 3md는 마구라고 생각하고 3m 자리에다가 이 친구 집어넣으라고요. 이렇게 됐죠? 저 여기서는 계산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공차 구하고 n값도 구하게 되면 여러분들 a, 2m의 제곱 분명히 구해줄 수 있어요. 됐지?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질문인 사람. 그 다음에 혹시 앞번호에서 또 질문인 사람 있을까요? 제가 필수로 설명하고자 했던 문제 끝난 거거든요. 14, 15, 21.
그 다음에 22는 좀 이따가 할 거야. 그래서 나머지 질문인 친구들 먼저 받고, 그 다음에 22번 들을 사람들 좀 뺄게요. 또 20번, 그 다음 또 네, 그 다음 또 됐어? 10번은 사인, 코사인 법칙 쓰세요. 사인, 코사인 법칙. 알았죠? BC를 물어봤는데, 그치? BC 제곱은 AB 제곱, C 제곱, 빼기 2 곱하기 ABC, 코사인 3분의 파이 쓰면 끝나잖아. 그치? 이거 로그 3x가 자꾸 반복돼. P로 치환해. 알았죠? 그 다음에 뭐 9번 괜찮아요? 알았어요. 자, 그러면 진행 얼른 하겠습니다. 요거 네모난 거 금방 끝나요. 쉬워서. 20번 하나만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번 한번 같이 봅시다. 혹시 질문 아닌 친구들은 안 받을게요. 저도 아까 전에 이제 그 20번 문제 풀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객관식, 주관식 통틀어서 20번이 세 번째로 어려웠던 문제 같아요. 저에겐. 그래서 다른 친구들도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fx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2x라고 이제 주어져 있는데 뭐 얘는 못 그리면 좀 이상하지? 그치? 못 그리면 좀 이상해. 그림이 이제 이렇게 생겨먹었을 거야. 됐죠? 자, 그래서 뭐 대충 그려놨어요. 자, 그랬을 때 y는 fx 위에 a, fa에서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접선이죠. 접선의 방정식을 gx라고 하자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떤 직선 하나를 더 만드셨냐면 y는 g에 x-2 더하기 2 이렇게 돼 있나요? 요 직선 하나를 더 소환했을 때 이 직선 또한 fx라는 요 곡선에 접했대요. 자, 됐죠? 자, 그러면 내가 gx라는 그래프를 x방향으로 2, y방향으로 2 들어 올려서 새로운 직선 하나를 만들었잖아. 근데 얘들아, 너네 어떤 한 직선을 평행 이동시켰을 때 항상 다른 직선으로 가나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이 친구를 x방향으로 이만큼, y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시켰어. 즉 기울기가 1인 방향으로 평행 이동시킨 거야. 그렇지 않아요? x방향으로 이만큼, y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니까 기울기가 1이 되는 그 방향으로 평행 이동시킨 거라고. 그럼 만약에 기울기가 2인 직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x방향으로 이만큼, y방향으로 이만큼 이렇게 이동시켜주면 당연히 다른 직선이 됩니다. 쓴 말 이해돼? 그런데 기울기가 1인 직선은요. 이 기울기가 1인 직선 위에 어떤 한 점을 x방향으로 이만큼, y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시켜도 그냥 원래 자기 자신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어디에 내죠. 근데 그런 애들이 다 모두지. 직선 위에 모든 점들이 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기울기가 1인 직선은 x방향으로 이만큼, y방향으로 이만큼 들어 올리면 그냥 자기 자신이랑 똑같아요. 이 그래프를 기울기가 1인 방향으로 아무리 밀어봐. 자기 자신이. 자, 제 말 이해돼? 근데 얘는 기울기가 2인 친구니까 기울기가 2인 친구를 기울기가 1인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시켜봐. 그럼 다른 직선 되죠. 근데 얘는 기울기가 이미 1이잖아.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 기울기가 1인 방향으로 이렇게 밀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라고. 내 말 이해돼? 수식으로도 그래요. 자, 수식으로도 봐봐. 예를 들어서 y는 x라는 직선 있죠. 너네 이 직선 x방향으로 이만큼, y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시켜봐. x 빼기 2 더하기 2 상쇄되죠? y는 x 다시 되잖아. 알았죠? 그러니까 평행 이동을 시켰다 그래서 항상 다른 직선이 되진 않아요. 평행 이동이라는 거는 이제 x 방향, y 방향으로 이제 우리가 밀었다라는 거라 기울기에 해당하는 값으로 밀었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이미 자기의 기울기가 평행 이동 방향 기울기랑 똑같잖아. 그럼 자기 자신으로 가요 그냥.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미는 거고. 내 말 이해돼? 근데 나의 기울기가
평행이동 방향 기울기랑 맞지 않으면 당연히 다른 직선이 되겠지. 그래서 나는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눴어. 그래서 사실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누면 문제가 풀려요. 알았죠?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y는 gx라는 녀석의 그래프와 y는 gx-2 더하기 2라는 그래프가 어떨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같을 수가 있다고요. 그냥 사실상 같은 직선일 수 있다고요. 그럼 당연히 이미 gx가 fx랑 접했으니까 얘도 당연히 접하는 게 맞아 안 맞아? 당연하지. 제발 이해돼? 그런데 얘랑 얘가 같은 직선이 되기 위해서는 gx의 기울기가 얼마여야 된다고? 1이어야 한다고. x방향으로 2, y방향으로 2만큼 밀었다는 것 자체가 평행이동 방향 기울기가 1이라는 소리잖아. 근데 자기 자신이 이미 기울기가 1이면 자기 자신으로 간다고. 제 말 이해돼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그냥 뭘 구해주면 돼? 접선의 기울기가 접기가 1인 그 x좌표를 구해주면 그게 a가 오잖아. a에서 접선 구했다잖아. 근데 a라는 지점이 무슨 지점이어야 돼? 접선의 기울기가 1인 지점이어야 되지. 제 말 이해됐어? 그러면 우리는 fx라는 녀석을 문제에서 주셨으니까 fx의 그 미분계수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2가 1이 되는 지역을 찾아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x제곱은 3분의 1인 지역이어야 되니까 a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루트 3분의 1과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제 말 이해될까요? 다 이해되죠 지금? 그래서 일단 두 개 찾은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안 같을 수도 있죠. y는 gx와 y는 gx-2 더하기 2가 안 같을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그냥 뭐 그래프상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그러면 봐봐. 뭐 gx라는 게 a라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그려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알았지? 그냥 나는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어볼게요. 자, 얘를 gx라고 하자. 됐지? 근데 이 친구를 x방향으로 이만큼, y방향으로 이만큼 들어 올렸더니 다시 fx랑 접해야 된대. 맞아? 그러면은 뭐 이런 직선이 되겠죠? 왜냐면 평행 이동해도 기울기는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뀌니까. 평행 이동이라는 건 그냥 위치만 바꾼 거지 기울기를 바꾸진 않죠? 그치? 그럼 이런 게 gx-2 더하기 2라는 소리잖아. 무슨 말이 이해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와 이 직선의 이 접점은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지점이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변곡점, 점대칭점에서 대칭관계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 맞죠? 무슨 말 이해됐어요? 즉 gx라는 그래프와 곡선이 접하는 접점과 이 직선을 평행 이동시켜서 만든 이 직선과 곡선이 접하는 이 접점은 점대칭점 관계일 수밖에 없다고. 왜냐면 우리 3차 함수의 특징 뭐야? 점대칭으로부터 같은 간격만큼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어떻다라고 배웠어? 같다라고 배웠으니까. 연우 이해돼? 다 이해돼요 지금? 다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녀석의 접선의 기울기를 알아요. 이 녀석의 접점좌표를 알아요. 이 녀석의 접점좌표를 문제에서 A라고 했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 녀석의 접점좌표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A겠죠? 자, 제 말 이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이너스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X방향으로 2, Y방향으로 2 만큼 평행 이동시켜준 거랑 서로 어떻다? 같다라고 문제 풀면 돼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난 이해됐다고 봅니다. 알았죠? 자, 어떻게 하자고? A에서의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 즉 Y는 G'A X-A 더하기 GA, 이게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아니야? 이 친구를 X방향으로 이만큼, Y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시켜주면 누가 만들어져야 된다? Y는 G'-A X 플러스 A 더하기 G-A랑 같아져야 된다. 이렇게씩 세우면 된다고.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X방향으로 2, Y방향 2만큼 밀어주면 마이너스 A에서의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이랑 똑같다 이 소리잖아. 자, 됐어? 오케이.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 이제 세워주시면 돼요. A라는 문자로 좀 표현이 될 뿐이지. 그럼 G'A라는 게 뭐야? 마이너스 3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인가? 그리고 X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GA니까 마이너스 A 세제곱 더하기 2A. 자, 이 친구를 이제 X방향으로 2만큼, Y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시켜주자. 즉, X 대신에 X 빼기 2 대입하고 여기에다가는 플러스 2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게 이 녀석의 접선의 방정식이랑 뽀이뽀이 해야 된다. 제 말 이해됐죠? 그래서 이 친구 평행 이동시켜주면 마이너스 3a 제곱 더하기 2에 귀찮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그리고 마이너스 a 세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2 이렇게 평행 이동시켜줬고요. 너가 누구랑 똑같아야 된다? 마이너스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자, 그러면 g 프라임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2라는 친구 그대로 똑같네요. 마이너스 3a 제곱 더하기 2 맞죠? G 프라임 마이너스 A는 얘예요. 그냥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X 더하기 A 그리고 G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A 넣어주면은 A 세제곱 마이너스 2A 얘랑 똑같은 직선이어야 된다고. 식이 아예 똑같아야 된다. 쓸말 이해되죠? 그러면 이미 기울기는 같은 거 확인했으니까 Y절 평값이 서로 어떠면 돼요? 같으면 되죠? 그치? 그래서 x에다가 0 넣었을 때 나오는 값과 여기에다가 0 넣었을 때 나온 값이 서로 어떻다? 같다 라고 하면 a에 대한 방정식이 나옵니다. 되나요? 그러면 a 값이 나와. 나는 사실 이렇게 풀었는데 해설지는 어떻게 풀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제 네, 저는 이렇게 풀었고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총 4개 나와요. 요거 2차 방정식입니다. 2차 방정식으로 해결돼요. 자, a 세제곱이 날라갑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줄 수 있죠? 그치? 이거 x자리 0 넣고 0 넣었을 때도 서로 같아야 된다. 이거 해결 봐주세요. 자,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케이스 2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사실은 이 문제는 21번이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 지금 방금 풀었던 21번이 훨씬 쉬운 문제 같고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됐습니다. 이제 11번, 12번, 13번 너무 쉬우니까 빨리빨리 합시다. 자, 우리 11번 문제는 그림만 그려도 되죠? 일단은 이 사인 a분의 파이 x라는 그래프 그려줘야 되고 탄젠트 그래프 그려주기만 하면 돼요. 자, 일단은 주기는 여러분들 탄젠트 딱 봐도 a죠, a. 제 말 이해되죠? 주기는 딱 a인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a 그리고 정 가운데 이렇게 정근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한번 정근선도 있고 2a. 자, 그리고 그림을 여기만 그려주려면 0부터 2분의 a 지역과 2분의 3부터 2a 지역까지만 그림 그려달라며. 그래서 탄젠트 그래프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인 그래프 그려줘야 되니까 사인 그래프도 뭐 요만큼까지 그려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이렇게 그려줘야 되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자 그려주면 되죠. 자,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 그랬었냐면은 0초가 2분의 a 지역 미만이니까 여기만 교점 하나. 자, 그 다음에 2분의 3초가 2a까지니까 요점, 요점 총 3점이 나왔다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가 있겠고 그럼 문제에서 OC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OC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얘가 있다. 얘도 있다. 이 소리잖아. 그럼 우리 이거 한 번 한 거 아니지? OC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무언가가 있다. 이거 최근에도 봤죠? 그치? 얘랑 얘가 무슨 관계? 수직 관계. 도와줘야죠, 여러분? 맞죠? 그쵸?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우리 이거 최근에 봤어. 나 모의고사반 2반 말고 안 해. 알았지? 알았죠? 나 2반 말고 안 해. 나 재중에서 미적분만 해. 알았지? 그렇기 때문에 나 이제 모의고사반에 5반밖에 안 하거든요. 그쵸? 근데 나 분명히 기억나요. 2주 전
2주 전 무슨 모의고사지? 서바이벌이었던 것 같아요. 시대인지 서바이벌법. 거기에도 심지어 함수가 똑같았습니다. 그때도 당연히 A는 아니었고 뭐 T였던 것 같아요. 그때도 탄젠트라는 궤도로 사인이었던 것 같아. 한번 확인해봐. 알았죠? 그래서 아무튼 직각 표시고요. 자, 그러면 얘들아 이제 우리 이 점만 체크해주면 될 것 같아. 요점. 뭐 얘도 당연히 대칭이니까 얘만 신경 쓰세요. 그치? 얘랑 얘도 당연히 대칭관계야, 대칭관계. 그래서 이 그래프 넓이만 구해주면 여기도 자동으로 넓이가 구해져. 맞죠? 구해주면 돼. 자, 그래서 나는 얘만 관심 가질게. 그럼 얘는 탄젠트 a분의 파이 x라는 친구와 그 다음에 2사인 a분의 파이 x가 서로 같다 이 소리잖아. 근데 여러분들 탄젠트는 어차피 사인분의 코사인인 거 알죠? 그치? 그럼 여기도 사인 있고 여기도 사인 있으니까 쳐. 그치? 그러면 코사인분의 1이 2라는 소리잖아. 그럼 코사인 a분의 파이 x라는 녀석은 2분의 1이다 이 소리죠. 코사인의 역수가 2였으니까. 그러면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코사인 3분의 파이 꼴이 돼줘야 되는 것을 당연히 아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a분의 파이 x가 3분의 파이가 되면 되는구나. 그럼 파이를 쳐. 그리고 a로 넘겨. 그럼 x좌표는 3분의 a구나 라는 게 바로 나오시죠. 괜찮죠? 그래서 여기는 3분의 a 콤마 그 다음에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니까 탄젠트 값은 3분의 파이 지역에서 루트 3일 거 아니야. y좌표는 루트 3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죠. 됐죠? 그리고 여기는 0,0이고 여기는 2a,0이니까 너와 너의 기울기와 너와 너의 기울기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것만 풀면 a 값이 나와버립니다. 됐죠? 자, 그래서 0,0과 이 친구의 기울기는 3분의 a 그리고 루트 3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고요. 자, 이 친구와 이 친구의 기울기는 2a에서 1 빼주면 3분의 5a 그 다음에 루트 3을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군요. 이 친구가 마이너스 1이다.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럼 번분수 계산 잘합시다. 5a 제곱이 분모에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분자는 9랑 마3 마이너스 27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27이라고 쓰고 그게 1 됐죠? 그래서 5a 제곱이 27인 거라서 a라는 친구는 루트 5분의 3루트 3이야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넓이는 너네가 계산해 줄래? 그치? 넓이 2a 곱하기 루트 3 해주면 끝나죠? 그쵸? 2분의 1 안 해도 되죠? 어차피 밑에도 삼각형 또 있으니까. 됐죠?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또 이지하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2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솔직히 말하면 이 14번보다 더 쉽잖아요. 더 어렵잖아요. 9월 14번보다. 그치? 얘들아, 항상 우리 이런 사인, 코사인, 지수로 그 좌표 문제는 풀어야 돼. 좌표 세우면 돼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봅시다. 자, 우리 12번, 13번 10분 안에 끝내고 10분 쉴 거야. 좀 더 참아. 자, 우리 12번 문제 보면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 거기다가 밑줄 쳐라.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 즉, 연속성 봐야 된다는 소리다. 그 다음에 미분 가능성도 봐야 돼. 자, 그러면 0부터 1까지 지역에서 fx라는 친구는 이제 ax제곱 더하기 bx다 라고 주셨죠? 자,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라는 친구는 fx-1 더하기 x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0부터 1까지는 요 2차 함수를 그려주고 1부터 2까지는 이 2차 함수에다가 x 더해준 거를 예로 해라 이 소리잖아.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식을 어떻게 활용해주면 되냐면 너네 그러면 이제부터 F1을 구하기 위해선 F0을 알아야 F1을 알 수 있는 거야. 지금 29조에 의하면. 나 F1 알고 싶으면 X자리에 1 넣어주면 F0 더하기 1로 계산하면 돼. 그 소리잖아. 그치? 자, 그러면 얘들아 너네 연속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0부터 1까지 그려졌던 그림을 가지고 0부터 1까지 그려졌던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니다. 미안해. 그냥 식으로 갈게. 그림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림을 잘못 그리겠어요.
그냥 식으로 갈게요. 자, 그러면 아무튼 우리가 여기에다가 x자리에다가 그 1을 한번 넣어주시면 f1이라는 친구는 그 f0에다가 1을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식으로 갈게. 자, 그러면 f1이라는 친구는 여기다가 1 넣어주면 되겠지? 왜냐면 1의 좌극한 값이나 1의 우극한 값이나 사실 같아야 되잖아. 1 직전까지 얘로 정의되어 있는 거잖아. 그쵸? 1 직전까지 얘로 정의되어 있는 거라서 사실 1에서의 값은 얘에다가 1 넣어줄 값으로 인정하면 돼요. A 더하기 B로. 무슨 말 이해돼? 그 다음에 F0은 여기다가 0 넣어주면 되니까 이 친구는 그냥 1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미분도 가능해야 돼요. 자, 미분도 가능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식도 미분을 해보는 거야. 자, 이 식 미분을 해보는 거야. 자, 얘들아, fx를 미분하면 f'x죠? 무슨 말 이해돼? fx 미분하면 f'x. 자, 이거 미분 못하는 친구들 있는데 사실 얘를 미분하는 과정은 엄밀하게는 미적분 과정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 정도는 미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미분 다 할 줄 알잖아. 이런 거 미분할 때 얘 앞으로 내리고 얘 그냥 1제곱하되 요거 한번 뭐 해줘? 속미분하지? 똑같은 거야. 즉 이 친구도 얘 미분해. f'(x-1이라서 하지만 x-1을 속미분해줘야 돼요. 한번. 그러면 어차피 1이니까 안 써도 되죠? 자, 그 다음에 x 한번 미분해주시면 플러스 뭐 써주면 돼? 1. 그치? 이렇게 써주면 돼.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도 여러분들이 1을 한번 넣어보는 거야. 그러면 f'1 값이나 f'0 값이나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됐어요?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돼. 수투에서 그래도 이 정도는 충분히 나와요. 작년에도 나왔어. 합성함수 관련해서. 자, 그러면 f'1도요, 얘들아. 요 친구가 1 직전까지 그려지는 거기 때문에 이 지역의 1에서의 미분계수가 어차피 1에서의 미분계수랑 같은 거 맞죠? 미분이 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1의 좌미분계수를 얘로 계산할 거잖아. 근데 1에서 미분 되잖아. 어차피 1의 우미분계수도 1의 좌미분계수 값이랑 똑같을 거 아니야. 무슨 말 이해돼? 그래서 이 녀석 미분한 거에다가 1 집어넣어줄 값 어차피 f'1이에요. 수빈이 이해됐어요 지금? 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f'1을 이 친구의 1에서의 미분계수로 계산하면 되니까 2a 더하기 b라고 계산하시면 되겠고 f'0도 이 친구 미분해서 0 집어넣어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는 그냥 얼마예요? b 그다음 더하기 1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선생님 1 직전이니까 1에서의 미분계수 못 구하잖아요. 아니 구할 수 있다고. 미분 된다 그랬잖아. 1 직전이나 1까지나 또이또이라고. 알았죠? 또이또이. 자, 그러면 사실상 A 값은 얼마다? 2분의 1이다. 이 소리고요. 자, B 값도 얼마다? 2분의 1이다.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식 관계 나오면은 요 정도는 해주자. 어렵지 않죠? 그치? 연속이니까 여기다가 F1은 F0 더하기 1. 근데 F1 계산할 때 너로 계산해야 됩니다. 어차피 연속 함수라. 1 직전이다. 1에서의 값이나 똑같을 테니까. 됐죠? 자, 그러면 우리 fx는 2분의 1 x제곱 더하기 2분의 1 x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고요. 자, 이제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적분해줘야 되냐면 0부터 3까지 fx, dx 요거 해줘야 되는데 자, 우리 오늘 이 12번 문제 무조건 마스터 하셔야 됩니다. 오랜만에 이 적분에서 이 문제가 나왔어. 이거 마스터해야 돼. 자, 얘들아, 너네는 0부터 1까지 지역에서만 F 알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얘를 그냥 0부터 3까지 적분해버리면 돼? 안 돼? 절대 안 돼. 그치? 여러분들은 한 칸짜리에 대한 함수만 알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적분 구간을 한 칸씩 다 쪼개줘야 돼요. 자, 쓴 말이 됐어요? 한 칸씩 다 쪼개줘야 돼. 언더스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쪼개기 들어갈게요. 딸릴 것 같은데 일단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 인테그랄 2부터 3까지 f 이렇게 쓸게. 됐죠? 그럼 0부터 1까지 f 정적분은 못하면은 저기 나가야 되겠지? 그치?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부터 계산하자. 됐어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f라는 친구를 뭐로 대체해? f라는 친구
그치? 그럼 내가 fx라는 녀석 대신에 fx-1 더하기 x라고 써도 되는 건데 자유지? 잘 들어. 그럼 이 친구는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x-1에다가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 맞아? 쓴 말 이해돼? 따로따로 적분해주면 되겠지? 자, 그럼 얘는 적분하는 거 어렵지 않지? 근데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얘들아, 이거 잘 봐. 이거 f라는 원래 함수를 x방향으로 뭐 했다는 거야? 1만큼 오른쪽으로 당겼을 때 1부터 2까지 넓이 구하겠다 이 소리죠? 근데 나는 fx 빼기 1을 원하는 게 아니고 fx를 원하지? 그럼 이 친구를 왼쪽으로 한 칸 당겨줘야 되는 거 맞죠? 오른쪽으로 이미 이동된 그래프니까 자, 왼쪽으로 내가 저 그래프를 한 칸 당겼어. 그럼 적분 구간도 당연히 왼쪽으로 한 칸 뭐 해줘야 돼? 당겨줘야 돼. 1만큼 오른쪽으로 간 그래프의 1부터 2까지 지역의 넓이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나 이 함수가 싫어. fx-1이. 그래서 내가 fx로 바꿀 거야. x방향 왼쪽으로 1만큼 당길 거야. 그럼 내가 관찰하고 있는 지역도 당연히 왼쪽으로 당겨져 안 당겨져? 당겨져. 제 말 이해돼? 그럼 사실 얘는 뭐랑 똑같은 거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랑 똑같은 거야. 이게 미적분할 때 진짜 많이 나와. 미적분하는 친구들은 이거를 미적분하는 친구들은 솔직히 못하면 이거 맞아야 돼. 그치? 이거 맞아야 돼요. 우리 확통 친구들은 오랜만에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확통 친구들 인정해. 확통에서 분리가 없거든. 우리 미적분. 포빈 풀었지? 풀었어? 그래. 미적분 풀어야 돼. 확통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 우리 주기함수, 그 다음에 밀도함수, 주기함수 같은 거 배울 때 내신 과정에서도 내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개념이야. 그래서 이거랑 1부터 2까지 x dx 요거 계산하시면 돼요. 요거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됐지? 자, 그러면 얘도 해보자. 자, 얘도 이제 빠르게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이 친구도 여러분들 f를 뭐로 바꿔줄 수 있어? f x-1 더하기 x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고. 자, 됐어요? 문제에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인테그랄 2부터 3까지 fx-1 더하기 2부터 3까지 x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 맞지? 그럼 요거 적분 가능하죠? 자, 이 친구만 해결해주면 되겠지? 자, 이 친구는 지금 x방향으로 오른쪽으로 한 칸 떨어져 있는 지역을 2부터 3까지 적분하고자 한 거지? 그럼 왼쪽으로 한 칸 당겨주는 순간 적분 구간도 한 칸 왼쪽으로 당겨지는 거 맞죠? 그럼 이 친구는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x dx라고 생각해주면 되지. 근데 너네 어차피 f 1부터 2까지 fx dx 요걸로 계산했잖아. 얘 곧 얘잖아. 얘 계산하는 걸로 바꿔놨잖아. 그럼 얘도 당연히 얘겠지. 끝. 쓴 말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래서 계산해 줄 수 있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면 돼? 0부터 1까지 f 이 친구 하나 계산해주고 1부터 2까지 f는 요 녀석으로 계산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 친구는 요 녀석 더하기 요 녀석으로 계산해주면 되니까 요 녀석 어차피 얘랑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 2배 하시면 되죠. 됐나요? 돼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별표.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3번. 나 이거 다음 시간에 테스트야. 이거 클리닉. 숫자 바꿔. 알았죠? 적분구간 수정하는 거. 이게 또 왜 내가 강조하냐면 있어요. 용기 교재. 알았죠? 용기 교재 있어. 그래서 필수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우리 13번하고 오늘 수업 끝낼게. 그 다음에 구문 설명할게요. 아니다. 22번 해야 되는구나. 자, 그럼 13번 빠르게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 보니까 다음 조건 만족하는 모든 수열 AN에 대해서 제1항부터 제100항까지 합의 최소값을 계산해주세요. 자, 이 소리죠? 자, 그런데 얘들아, 문제를 봐. 가번 조건에서 제5항이 7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 플러스 1은 루트 an
자, 그 다음에 an 플러스 1. 자, 이렇게 정의돼 있죠? 얘 따라갈 때는 이 녀석이 정수일 때. 이거는 이 녀석이 정수가 아닐 때. 그치? 근데 너네 제5항이 7이라고 이미 줬으니까 제6항, 제7항, 제8항 이런 건 이미 결정돼 있지. 그럼 얘 따라서 계속 하면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제5항이 7이니까 제6항은 뭐겠어요? 8이겠고 제9항은 9겠죠. 근데 이제 9는 루트 씌우면 정수되니까 다시 윗대가리 따라가야지. 그치?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루트 씌우면은 정수 아니니까 1 더해줘야지. 얘는 루트 씌우면 정수니까 2지. 얘는 루트 씌우면 정수가 아니니까 3이지. 그럼 얘는 우리가 1 더해줘야지. 근데 얘는 루트 씌우면 다시 이렇게 되지. 딱 봐도 지금 여기서부터 반복 들어가네. 자, 제 말 이해돼? 그리고 어찌됐든 제5항은 정확하게 주어져 있으니까 제6항부터는 이미 다 결정돼 있는 거야. 즉 합의 최소값에 영향을 안 미쳐. 이미 결정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제5항을 가지고 제4항, 제3항, 제2항, 제1항을 거꾸로 추적할 때 합이 작게 되도록 추적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이 소리죠. 제 말 이해돼? 제5항은 이미 나왔으니까 제6항부터 제100항까지는 니네가 조절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이미 결정돼 있다고. 내 말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그냥 제5항부터 제100항까지 합은 구하고 갑시다. 어차피 결정돼 있으니까. 됐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지금 반복되는 게 생겼지? 3, 4, 2, 3, 4, 2, 3, 4, 2 이게 반복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제5항, 제6항, 제7항까지는 따로 계산해주고 제8항부터는 3, 4, 2가 반복되겠죠? 언제까지 그냥? 제100항까지. 맞아? 근데 딱 봐도 항의 개수가 93개잖아. 100개 중에서 제7항까지 뺀 93개. 근데 3개씩 반복되고 있는 거 맞지? 그럼 3, 4, 2라는 요 친구가 총 31번 나오는 거 이해되세요? 자, 제발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100항까지의 합은 3과 4와 2라는 이 묶음이 31개 나오니까 얘는 9에다가 31이라서 279겠구나 이렇게 결정되는 거고 거기다가 7, 8, 9 다 더해주면 얼마야? 24죠? 그래서 279 더하기 24 일단은 300이죠? 303 이게 제5항부터 제100항까지 합으로 이미 결정돼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뭐 해주면 돼? 역추적해 주시면 돼요. 제5항 가지고 제4항, 제3항, 제2항, 제2항 역추적해서 합이 가장 작을 때를 계산해 주시면 끝납니다. 그치? 너무 쉽죠? 심지어 얘는 역추적도 졸라 쉬워. 식이 간단하잖아. 그치? 자, AN으로 우리가 바꾸자. 자, AN으로 바꾸려면 얘가 얘니까 AN은 이 녀석의 제곱이겠죠? AN 플러스 1의 제곱이거나. 됐나요? 또는 AN은 AN 플러스 1에다가 1 빼준 거니까 AN 플러스 1 빼기 1. 돼요? 단 아래 조건을 따라갈 때는 이걸로 만든 AN이 A에다가 루트를 씌웠을 때 정수가 아니어야 돼요. 즉 제곱 수이면 안 된다는 소리야. 이걸 따라갈 때는 루트 AN이 정수여야 되고요. 자, 됐죠? 자, 그럼 이제 시작합시다. 자, 제5항이 7이었어요. 자, 그러면 두 개 타고 갈게요. 자, 49이거나 6이거나 맞아요? 49도 루트 씌우면 정수고요. 얘는 루트 씌우면 정수가 아니에요. 둘 다 챙겨야 되겠지만 솔직히 이거 챙기고 싶어요? 최소값 계산할 건데 자, 이거 챙기고 싶나요 이거? 난리가 나겠죠? 그치? 이거 챙기지 마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두 개를 탑니다. 36, 5. 자, 36 챙기고자 하는 친구들은 조금 이제 쉽지 않아요. 그치? 됐죠? 왜냐면 이제 알지? 36 타고 가면 다시 36에서 제곱해야 되고 36에다가 또 1 빼주고 합이 최소를 계산하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큰 걸 찾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라는 친구를 가지고서 우리는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자, 5에다가 제곱해서 25, 그 다음에 5에다가 1 빼서 4,
근데 4는 안 되겠죠? 루트 씌우면은 정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아랫줄에 대해서 위배되는 거 맞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 당연히 그냥 제거고요. 그럼 25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5도 우리 두 가지죠. 25의 제곱이거나 24. 근데 당연히 25 제곱을 왜 택하십니까? 그치? 24 택하시면 되죠. 자, 됐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30 여기에다가 60만 더 더해주시면 되고 363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중요한 문제 해설했고요. 우리 10분 쉬고 22번만 설명하겠습니다. 알았죠? 10분 쉬고 22번 설명할게요. 고생했어요.